자, 이제 게시판 풀세트로 한번 짜볼 건데요. 저희가 몽고디비를 이용해서 이제 풀세트로 짜가지고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몽고디비를 이용해서 짜시면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잘 나와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컨트롤러 가서 URL이 슬래시 보드 슬래시 d.co라고 치면 이제 실행되는 게 요 메소드 아래에서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가면 저희가 그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서비스 위에 저희 보드 서비스에 서비스라고 한 개 만들어 놓고 오토와이드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얘가 서비스가 생성이 돼서 여기에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생성이 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려면 이쪽에 보드 서비스에 오시면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다.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서비스, 골뱅이 레퍼토리, 골뱅이 컴포넌트, 골뱅이 레지스트 컨트롤러, 골뱅이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자동 생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생성할 때는 서블리트 여기 밑에 스프링 웹-rf 밑에 스프링 밑에 웹 밑에 서블릿 컨텐츠 XML에 보시면 컴포넌트 스캔 밑에 있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성이 안 되고 널 포인트 익스션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은 컴포넌트 스캔을 잘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죠? 컴포넌트 스캔에서 베이스 패키지를 컴 밑에 웹장 밑에 있는 모든 패키지 중에서 어노테이션이 컨트롤러, 서비스, 그 다음에 레퍼토리, 컴포넌트,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동 생성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이렇게 그 서비스라고 붙여놓으면 자동 생성하게 되고요. 얘를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준다. 자동으로. 스프링에서 알아서 넣어주게 되고요. 그 보통의 경우는 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돼요. 세터가 없더라도 이 오토와이드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세터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겟 매핑을 보시고 list.co라고 치면 요 밑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저희가 서비스로 연결하려면 서비스에서 메소드를 호출하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쓰셨고요. 얘를 이제 저희가 이 리퀘스트에 담으셔야 되는데 스프링에서는 리퀘스트를 잘 꺼내질 않아요. 리퀘스트는 세션은 잘 꺼내거든요. 세션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리퀘스트도 리퀘스트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모델이라는 거죠. 리퀘스트 말고 모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보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모델이라는 게 나오시는데 모델이 이렇게 모델 이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모델이 our org.spring 프레임워크의 UI는 모델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이런 되는 것을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UI 부분이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칸 띄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소문자 모델이 나와요. 얘를 이제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 리퀘스트가 있어요. 모델에 담으면 리퀘스트에 담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모델에다가 셋 어트리뷰트 잡는 것처럼 모델점 이렇게 쓰시면서 자 이게 실행된 결과를 여기다가 모델점 쓰시고 여기다가 add 어트리뷰트 추가해서 어트리뷰트를 담자. 그 다음에 이렇게 키하고 밸류를 주시면 얘는 그냥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담아주세요. 그리고 실행하면 리스트가 나오는데 리스트 서비스 점 리스트를 메소드를 실행하시면 리스트가 나오는데 얘를 그대로 담을 거예요. 뭐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담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서비스의 리스트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리스트, 보드 리스트 이런 게 넘어오게 된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리턴 널로에 써져 있는데 여기서 서비스 점에서 마우스가 되니까 콤마 쓰셔야 됩니다. 콤마 쓰셔서 요거하고 구별해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리스트의 결과를 얘 정리를 다 해서 정리 다 한 결과를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담겠다. 이렇게 담으면 여기다 모델에다가 어트리뷰트로 추가해서 담겠다라고 썼지만 이게 어디에 담는 거랑 똑같냐면 리퀘스트에 결론적으로 얘가 리퀘스트에 담게 되세요. 리퀘스트 되시겠죠? 그러니까 request.set 어트리뷰트에서 쓴 거와 이렇게 쓴 거와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리퀘스트가 담겨져 있는 모델이라는 것 객체를 파라미터로 넘겨주는데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를 자동으로 넘겨줘요. 넘겨주시면 요 안에 리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담으시면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리퀘스트에 담기게 된다. 되셨죠? JSP에서 리퀘스트라는 이름을 꺼내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에 해당되는 것을 담아가지고 쓰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서비스의 리스트에서 이제 뭔가를 작성을 하시겠죠. 리스트에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세요. 저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흐름에 대한 처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얘가 이 데이터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세요. 그런 데이터 연결해서 쓰는 것을 보통 DAO라고 해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그래서 보드 DAO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서 얘가 데이터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데이터 시스템이랑 접속이 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다 짜놓으면 여기가 프로그램이 커지니까 그걸 꺼내서 따로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고DB랑 짤 수도 있고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이제 오라클이랑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마리아DB랑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무엇을 연결할 건지를 이제 정해서 저희가 이제 DAO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여기 이제 보드 서비스에서 이제 DAO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DAO랑 더 작성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드 서비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클래스 이름 클릭하시고요. 클래스는 패키지 먼저 잡을게요. 패키지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DAO가 들어있는 패키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드 DAO 이렇게 해서 써놓을게요. 보드 DAO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이제 피니시 누릅니다. 일반적인 클래스를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그런데 클래스 위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자동 생성. 여기에 어노테이션은 보통 레포지토리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레포지토리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org.stream 프레임워크에 스테레오 타입에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고요. 얘를 이렇게 붙이는 순간 얘가 이제 자동 생성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컴포넌트 스캐너 안에 붙어 있고 이게 자동 생성 때문에 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동 생성이 되고요. 얘를 누가 어디서 가져다 써야 돼요? 여기 보드 서비스에서 가져다 써야 돼요. 얘를 할 때는 데이터 액세스가 필요한데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의 객체로 보드 DAO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디펜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의존한다. 아시겠죠? 의존한다. 걔를 이쪽으로 가져다 넣는 거를 인젝트, 디펜던시, 인젝트, DEI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영어를 제대로 알면은 그냥 영어를 술술 읽으면서 해석하면은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면서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 게시판에 해당되는 서비스에서 내가 사용하려는데 얘는 이제 그 보드 DAO를 사용해야 돼요. 보드 DAO를 사용해서 몽고DB의 데이터를 조작할 거다. 조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몽고DB라는 보드 DAO에 해당되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게 프라이빗에서 쓰는데 프라이빗은 내 거에서만 쓰는데요. 그래서 게터랑 세터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안 만들지만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타입은 보드 DAO 타입이고요. 보드 DAO 타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냥 DAO로 쓸게요. DAO 세미콜론 선언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그냥 이렇게 내비두시면 얘가 널이 되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어노테이션을 쓰시는 거예요. 골뱅이 쓰시고요. 여기다가 인젝트, 자바 관련되어 있는 인젝트, 자바X의 인젝트 밑에 인젝트라는 어노테이션 있는데 이게 인터페이스랑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써놓으면 그 아래에 있는 게 적용을 받고요. 얘 어노테이션은 요 아래에 있는 게 적용을 받아요. 요 아래에 있는 것이 보드 DAO니까 보드 DAO를 생성을 해서 이 생성을 하는데 이게 생성하자는 어노테이션이 안 붙어 있으면 널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아시겠죠? 생성을 해서 하는데 얘가 프라이빗이에요. 이쪽에 바로 못 집어넣네요. 바로 못 집으니까 퍼블릭되는 세터나 게터가 필요하신데 여기서는 세터를 사용해서 쓰시는데 세터 없는데요. 세터 자동으로 만들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어노테이션하게 붙여놓으면 저희가 클래스 만들 때 세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게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 자동 완성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스프링이 다 해주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만 짜놓으면 스프링이 다 알아서 갖다 넣어준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냥 저희는 자동 이렇게 생각하면서 짜면 되는데 실제로는 자동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클래스는 이런 게 생긴다 이거예요. 세터나 객터 이런 게 생겨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리스트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DAO에서 리스트 메소드를 만들고 처리문을 만들면 되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호출할 것도 없고요. 이쪽으로 이동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DAO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맨 처음에 이제 한번 저희가 게시판 리스트를 짜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퍼블릭이고요. 리턴 타입이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자바 유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드 DTO가 들어가 있는 이거를 가지고 제너릭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밖에 있는 타입으로 리스트에 저장할 객체 타입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리스트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타입이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걔를 이제 여기 써져 있는 타입으로 선언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수 자체, 저장 변수 자체가 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 위에는 다른 걸 집어넣으면 오류가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시고 메소드는 뭐 리스트 메소드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저희 get 리스트 뭐 이런 거 많이 쓰긴 하는데 저희는 그냥 리스트로 쓸게요.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그냥 그 리턴할 객체를 한 개 선언하고요. 여기 리턴 타입이니까 얘를 쓰시고 변수 한 개 쓰셔야 되겠죠? 변수 리스트 이꼬르 널 이렇게 해서 한 개 써주시고요. 리턴해서 리스트를 리턴하는 걸로 이렇게 한 개 작성을 해두시면 중간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스트를 채운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하는 게 데이터를 가져온다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스트에 채운다. 리스트에 채운다. 이거는 이제 일반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몽고DB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사용해서 쓸 뿐이고, 되셨나요? 쓸 뿐이고, 그래서 이제 쿼리 문장이나 이제 작업하는 메소드가 틀릴 뿐이고,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리스트를 리턴해야 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거 리턴하는 게 똑같으니까 얘를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이제 그 서비스에 들어가는 객체를 바깥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라클로 하다가 MySQL로 하다가 그 몽고DB로 하다가 이게 바깥치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쓰면 얘를 황자성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인터페이스를 안 쓰면 그 얘 서비스 자체 프로그램을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쳐서 사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 메소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 리스트 받아오는 거 만드시고 그러면 얘가 레파이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 생성된다. 되셨죠? 생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넣어지면 이제 DAO 가지고 호출해서 리턴 하시면 되죠. 그래서 DAO 점 쓰시고요. DAO 점 리스트 메소드 이렇게 쓰시면 얘네들이 이제 처리되는 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이거는 이제 쓰시는데요. 그 마이바티스에서는 그 저희가 SQL 세션 팩토리의 세션 템플릿을 사용해서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세션 템플릿 말고 세션 팩토리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걔를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길게 짜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걔를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세션 템플릿이에요. 그 템플릿이니까 그 모양자처럼 이렇게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잖아요.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아싸리 그냥 인터페이스만 선언하면 자동으로 다 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면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황스럽지 않은 거죠. 회사 갔더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글링 해보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 가서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는 회사 가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회사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고 지금 이제 마이바티스가 아니기 때문에 몽고 템플릿까지는 제공해서 몽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은 다 짜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리스트를 이제 그 여기 들어와서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리스트에 DAO의 리스트까지 들어왔어요 라는 것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다 실소를 하시고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보드 뭐 DAO에 해당되는 거고 점 리스트 메소드에 들어왔어요. 뭐 이 정도 찍으시면 되겠죠. 나중에 페이지 오브젝트 같은 걸 넘겨서 페이지 처리 가능하시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DAO까지 왔어요. 이걸 알 수 있고 얘가 서비스 쪽으로 넘깁니다. 서비스가 DAO로 호출해서 리스트 메소드로 연결해서 그 실행되게 만들어서 걔를 리턴하니까 DAO까지 넘겨서 DAO에서 데이터 가져온 걸 리턴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서비스의 리스트 메소드를 하니까 얘가 컨트롤러에서 서비스에서 DAO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게시판의 리스트를 한번 그냥 게시판 리스트를 한번 클릭해서 게시판 리스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서버가 제대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잘 보시면 맨 아래서 저희가 서버가 이제 아까 전에 자바 할 때 열심히 이제 뭔가 수정을 했고요. 잘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서버 컨트롤러 여기 컨트롤러 부분은 list.co라고 했으니까 컨트롤러가 잡아서 썼죠. 거기는 찍지 않았고요. 그 서비스 갔다가 DAO 가고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로 보냈고 서비스에서 DAO로 보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객체가 생성이 됐고 자동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실행했는데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나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인젝트나 오토와이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특별히 이제 이름이 틀리거나 타입이 틀리면 이런 게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거 저희가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로 바꿔치기를 해서 작성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박선에서 사용을 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데이터를 잘 가져와서 모델이 담는 컨트롤러에서 모델이 담는 데까지 저희가 모델이 담는 데까지는 프로그램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여기는 저는 모델을 파라미터로 담았는데 모델은 그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주는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모델 앤 뷰를 생성해서 그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던지는 거예요. 모델 앤 뷰는 안에서 생성해서 밖으로 던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델 쪽하고 뷰 쪽이랑 구분을 해서 뷰 쪽은 JSP를 포워드 시킬 때 사용하고 그 모델 앤 건 리퀘스트에 담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 스프링 안에서. 그래서 모델 앤 뷰를 던지면 뷰 쪽은 JSP 쪽에 포워드 시킬 때 사용하고 그 모델 쪽에 해당되는 모델에 해당되는 데이터 세팅하는 것은 이제 모델 리퀘스트에 담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꺼내가지고 담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그런 처리를 한다고요. 스프링이 자동으로. 그래서 그 JSP에서는 리퀘스트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꺼내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거와 이거와 똑같으신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그 모델에 넣은 부분이 리퀘스트에 담기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 요 부분이 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담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는 똑같아요. 모델을 넘겨봤나? 그 모델 앤 뷰를 생성해서 하나. 되시겠죠? 원리는 똑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처리 방법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스프링에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해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DAO에서 저희가 이제 쓰는 거예요. DAO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드라이버가 필요하세요.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를 전부 다 하고 있고 몽고DB를 쉽게 짤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신데 그런 거는 이제 그 몽고DB 템플릿이라고 했죠. 몽고 템플릿이 필요하다. 몽고 뭐 템플릿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몽고 타입이 대문자로 몽고 클래스니까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들은 대문자로 썼겠죠. 그래서 몽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몽고도 있고요. 클래스로 몽고도 있고요. 그 몽고로 짜기 시작하면은 프로그램이 아주 길어지니까 템플릿이라는 것을 몽고 템플릿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여기 템플릿 있죠. 몽고 템플릿 클래스네요. 되셨나요? 템플릿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템플릿 되고 뭐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몽고 템플릿을 이렇게 짧게 써도 되고 템플릿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타입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실 때는 이제 그냥 그 몽고 템플릿 그냥 소문자로 몽고 템플릿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해서 그냥 몽고 템플릿 소문자로 몽고 템플릿 쓸게요. 그리고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얘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한다 이거죠.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야 프로퍼티 형식으로 나오고 그래야 얘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쓰이는 거예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요거를 연결을 해야 돼요. 골뱅이 쓰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인젝트 써놓을게요. 인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거의 인젝트를 하셔야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인풋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되면 저희가 서블릿 컨텐츠 XML에서 그 저희가 선언해 놓은 여기 보면 몽고 템플릿이라고 아이디 써놨죠. 그래서 요거랑 클래스가 다 같은 클래스로 되어 있는 놈은 얘를 가져다가 쓰게 되는데 여기 빈이라고 써놨죠. 빈이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빈이라고 여기다가 태그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얘네들이 생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생성돼서 그 타입이 같은 거에는 인젝트하면 그냥 이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선언된 거는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몽고 태그로 되어 있는데 요게 몽고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가 몽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위에는 몽고라는 걸로 이제 컨트롤 아규먼트 쓰고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웹장으로 컬렉션이 없죠. 컬렉션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웹장으로 이제 지정된 게 이렇게 빈이 뭐라고요? 객체를 생성한다고 하시죠. 생성된 게 어디로 들어가요? 이쪽 뒤에 들어온다고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생성해서 쓴 게 이쪽 뒤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인젝트라고 써놨으니까
인젝터로 쓰면 실질적인 클래스가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이미 짜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설정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행기 티를 설정하고 클래스 여기다 써주면 이게 자동 생성이 되니까 자동 생성된 게 DL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네,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른 DB도 다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맞게 템플릿을 받아내려면 그 템플릿에 해당되는 설정을 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아내시는 프로그램을 한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드 DTO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와야 돼요. 실제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려면요. 그냥 맨 앞에 붙어 있는 게 뭐 리턴하면서 리스트에서 리턴했는데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채준다. 그러니까 리스트 이꼬로 쓰세요. 쓰시고 몽고 템플릿에서 몽고 템플릿 점 쓰시면요. 가져오는 거니까 파인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인드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건 아시죠? 파인드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파인드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는 걸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인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고 쿼리는 뭐 조건이 있으면 쿼리가 있는데 저희가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페이징 처리를 하면 조건이 있어요. 뭐 정렬을 시켜야 되고 리미트 데이터 개수를 10개만 가져와야 되고 뭐 이런 스킵을 얼마나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뭐 그 조건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엔티티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뭐 파인드 올 파인드 올인데 그 파인드 말고 파인드로 찾을게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보시면 파인드에서 쿼리가 있고요. 파인드 올이 모두 찾아 그냥 모두 찾는 걸로 할까요? 조건 없이 그냥 찾는 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엔티티 클래스인데요. 저희가 엔티티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얘를 실행하면 어딘가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그거를 이제 적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거는 클래스를 써가지고 적으셔야 되고요. 그 엔티티 클래스는 저희가 DTO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DTO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이쪽에 보드 DTO라고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게 패키지가 점으로 보여야 될 텐데 그 카피가 아니라 퀄리피드 카피라는 게 있어요. 카피가 아니라 퀄리피드 카피. 그 카피는 그 통째로 그냥 복사하는 거고요. 퀄리피드 네임, 카피의 퀄리피드 네임은 이름만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게 점으로 안 나오고 슬래시로 나오네요. 컴점부터 다 해야 되니까 앞에 거 지우시고요. 딜리트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패키지 컴점 그 다음에 웹장 보드 DTO 보드 DTO 쓰시고요. 얘가 이제 그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줘야 되거든요. 얘가 클래스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인스턴스 시켜서 얘를 쓰려고 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클래스라는 거예요. 네, 클래스라고 쓰시면 지금 저희가 파인돌에서 찾았는데 찾은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넣어주면 그 제가 찾아지는 것을 이 DTO랑 매칭이 되는 것을 전부 다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한번 보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렇게 보고요. 그 데이터가 제대로 이렇게 불러와질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클래스 이름이 있어야 불러올 수도 있고 클래스 이름이 없으면 안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장할 때 클래스 이름이 같이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로그할 때 저희가 보였죠. 그래서 커넥션 한 개 볼게요. 커넥션 한 개 보시면 그 웹장 밑에 컬렉션인데 보드라는 컬렉션이 있어요. 보드라는 컬렉션인데 보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드에 대한 데이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글 번호를 언더바로 지금 작성을 했어요. 되셨죠? 됐죠? 예, 언더바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언더바로 작성을 안 했어요. 여기 DTO에 보시면 보드 DTO 어차피 열어주셔야 돼요. 보드 DTO를 컨트롤 꽉 누르고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는 그냥 인티저로 넘버라고 썼다 이거죠.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여기다가 골뱅이 한 개 쓰시고요. 얘가 아이디예요. 언더바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데이터.점 어노테이션의 아이디가 있어요. 몽고DB에 사용할 때 얘를 이제 언더바 아이디로 이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되시겠죠? 그 몽고DB에서는 언더바 아이디로 쓰셔야 되는데 얘기예요. 몽고DB DB에서는 그 프라이머리 키가 PK로
PK로 그 언더바 아이디를 사용하죠.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서 넘버를 아이디로 사용했다. PK로 넘버에 해당되는 넘버를 PK로 사용하겠다고 어느 뜻이랑 붙이는 거예요? 정의해요. 언더바 아이디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개 붙여주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야 이제 언더바 아이디랑 매칭이 돼서 나올 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잘 나오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아니면 언더바 아이디라고 따로 만드셔야 돼요. 언더바 아이디인데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또 클래스가 있어요. 얘를 선언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쓰는데 이렇게 DTO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가 그 find all 해가지고 쓰기로 했으니까 all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데 컴퓨터 입장 밑에 보드 밑에 DTO에 보드 DTO를 쓰고 find all을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 보시면 얘가 리스트예요. 리스트 보드 DTO가 담기는 리스트로 나올 거예요. 리턴 타입이 아시죠? 그래서 리스트에 담았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오리가 없고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컬렉션에 해당되는 거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콤마 찍고 컬렉션은 이제 저희가 보드 컬렉션이다. 컬렉션 이름은 보드다. 그 BOLD 문자열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세요. 그래서 find all 중에서 두 번째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게 아니라 find all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이제 find all인데 find all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entity 한 개의 구성 한 개의 항목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컬렉션 네임 돼 있죠. 스트링으로 되셨나요? 예, 그래서 DB 연동까지는 저희가 그 웹장까지는 선언이 돼 있고요. 웹장 DB가 웹장이다라는 것은 이제 서브레 컨텐츠 XML에 선언돼 있어요. 돼 있고 저희가 보드라는 컬렉션입니다라는 것은 선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되시겠죠? 보드입니다. 그래서 서브레 컨텐츠 XML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웹장입니다라는 선언이 돼 있잖아요. 됐죠? 선언이 돼 있으니까 여기 DAU에서 지금 파인더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부 나오는데 리스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요거를 불러오면 리스트가 나오고 리스트를 바로 리턴할 것 같으면 바로 이거를 그냥 써주셔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되셨나요? 네, 바로 써가지고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 다 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불러오는데 파인드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파인드를 이용해서 불러오시면 되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불러왔기 때문에 find all 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조건을 줘가지고 저희는 페이징 처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 돼서 이렇게 가시는데 여기 맞춰서 이제 이 정도 이제 해서 가져오는 걸 하시고요. 됐으면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때도 어디서 찍었는지 좀 알려주셔야 돼요. 보드 DAU에서 찍는데 리스트 메소드에서 찍고요. 로그가 전부 다 이렇게 찍어요. 찍고 지금 이제 리스트를 찍고 있어요. 데이터 가져오는데 땡땡 리스트가 플러스 2어 붙이기 위해서 리스트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찍는지 안 알려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우러 다닐 때 되게 힘들어요. 그 객체 지향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찢어발겨서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찍고 있지? 선생님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찍었잖아. 자기가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그래놓고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봐. 아시겠죠? 이건 완전히 불합리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달라고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 찍었는지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서 찍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지우고 수정 처리하러 다닐 때 이런 걸 해보시면 되세요. 이게 쓰시고요. 이제 게시판은 이제 세워고치 마세요. 그럼 이제 오류는 없고요. 콘솔 창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나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1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은 안 돼 있어요. 1, 2, 3, 4 이렇게 데이터를 쭉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데이터 가져온 거를 이제 화면에다 뿌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가져온지 확인까지 전부 다 했다. 잘 가져왔네. 그러면은 얘를 뿌려서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까지 전달이 되는데 전달되는 게 리턴 DAU에서 리턴해서 서비스로 리턴하게 되고요. 서비스에 리턴 해가지고 지금 돼서 컨트롤러 리턴하게 되죠. 컨트롤러 리턴하면 이쪽에 담기게 되는데 얘가 모델에 담겨요. 모델에 담기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담긴다? 리퀘스트에 담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모델 객체의 데이터를 담으면 자동적으로 리퀘스트에 담기게 됐어요. 리퀘스트에 담기게 된다. 그 세션 같은 경우에는 세션을 따로 이렇게 불러다가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세션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는 리퀘스트예요. 데이터 처리해서. 그러면 이제 JSP에서 얘를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list.jsp에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걸 하드코딩이라고 얘기한다. 되시겠죠? 하드코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걸로 바뀔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걸로 바꿔서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 for each문을 사용하는 거. 데이터 가져온 대로 전부 다 뿌리자라고 쓸 건데 그런 걸 쓰시려면 JSTL이 필요하세요. JSTL. 그래서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태그를 등록을 하는 거죠. 태그 라이브러리 쓰시고 프리픽스 쓰시고 C. 그 JSTL에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기본이다라는 코어의 약자 C를 써요.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C를 그냥 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URI가 있어요. URI.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하나, 둘, 셋 아무 생각 없이 세 번째에 있는 코어를 등록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URI가 자바선 컴퓨터 뭐 코어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런 소스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자꾸 들어가면 소스에 이런 데가 블랭크로 남게 돼요. 블랭크, 자바 프로그램도 블랭크 남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중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그 저희가 이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게 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뒤 공백 제거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트림 디렉티브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어요. 얘를 이제 그 펄스 기본은 펄스인데요. 여기 세팅된 기본 값이에요. 근데 얘를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넣어서 true로 바꾸면 블랭크가 없어져요. 그 엔터 쳐가지고 막 한 번처럼 돼 있는 소스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나중에 요거를 뺀 거와 있는 거를 한번 소스 보기를 이용해 보시면 그 HTML 앞쪽에 여기 HTML이에요. HTML 앞쪽에 블랭크가 막 생기는 거는 얘가 펄스예요. 이렇게 true로 만들어주면 이게 이런 걸 없애줘요. 되시겠죠? 없애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정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 반복해 틀리면 요건데요. 요 부분을 반복 처리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이제 필요 없어져요. 한 개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반복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 처리되어지는 부분이 요 하나입니다. TR 부분 하나. 부분에 이제 여기가 시작이고요. 시작이고 여기가 끝인 거죠. TR이 부분의 끝이에요. 여기가 끝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데이터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시작합니다. 반복 공짜로 안 돼요. 공짜로 안 돼서 여기다가 이제 그 물론 데이터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비교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있든 없든 그냥 반복문 쓰면 없으면 그냥 비어 있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꺽쇠를 쓰고요. 아까 C 땡땡이라고 썼고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출력하는 게 for each문이에요. for each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TR 부분 끝인 부분까지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요. TR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모든 어떤 데이터냐면요. 여기 아이템스라는 속성으로 달러 출발하고 이해객체죠. 아까 리스트로 만들어놨죠. 리스트 모델에다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담겼습니다. 다시 컨트롤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델에다가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담아놨습니다. 요거 리스트입니다. 요거 됐죠?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담긴 거를 꺼내오면 리스트 객체가 나온다. 보드 디티가 담긴 리스트 객체가 나온다. 아시겠죠? 데이터 여러 개. 그러니까 for each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list.jsp에서 for each문을 쓸 때 요걸 데이터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잠깐 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데이터 여러 개니까 반복 처리할 때 데이터 여러 개니까 인덱스 번호 쓸 수도 있겠지만 인덱스 번호는 안 써요. for each문이니까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서 돌리는 거예요. 한 개씩 꺼내서 담는 변수 부여해야 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DTO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DTO라고 쓰면 얘는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그 찾는 게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객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션 객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에 해당이 되시고요. 전부 다 셋 어트리뷰트, get 어트리뷰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는 JSP 쪽에서 얘는 JSP 쪽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JSP에서만 쓸 것 같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 JSP에서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 컨텍스트에 저장하게 돼요. 이거는 요청을 한 다음에 페이지에 표시되면 되는 거예요. 요청에 의해서
요청해서 그 생기고, 그래서 이름도 리퀘스트예요. 요청이다. 되시겠죠? 요청 원하면 요청을 받을 때부터 요청할 때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화면 보여서 뿌릴 때까지 존재하는 게 리퀘스트예요. 세션은 사용자예요.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접속을 끊을 때까지, 아시겠죠? 끊을 때까지 하는 게 사용자고요. 얘는 서버예요. 서버에 해당되는 거라서 어플리케이션은 서버가 스타트 되면서 한 개 생기고 끝날 때까지 한 개만 존재하는. 그래서 뭐 접속자 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쓰게 되고요. 로그인 처리는 세션, 그 화면에 보여주는 게시판 처리는 리퀘스트, 그 다음에 그 부산물로 생기는 거는 페이지 컨텍스트, 이렇게 해서 쓰게 되세요. 요거는 페이지 컨텍스트예요. 그 찾는 위치는, 찾는 그 순서는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찾게 되세요. 페이지 컨텍스트에 있나 보고요. 없으면 리퀘스트, 없으면 세션,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찾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이라고 특별히 지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다가 그냥 내가 지금 요 리퀘스트에 찾고 싶어요. 그럼 리퀘스트 스코프 점 리스트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리퀘스트에서만 찾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JSP 책에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이제 그 어디 들어간다고요? 페이지 컨텍스트 들어간다고요. 그럼 뭘로 쓸 수 있어요? 달러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는 D2에서 달러 중괄하고 DTO가 나오는데 DTO에 점 다음에 넘버를 쓰시면 되고요. 요게 변수처럼 보이지만 요게 객체, 요게 변수,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그 DTO 안에 넘버는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은 딴 데서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를 프로그램으로 get 넘버로 바뀌어요. 얘는 이렇게 써놓으면 얘를 클래스로 만들잖아요. 클래스로 만들 때 이렇게 바꿔준다 이 얘기예요. 되시겠죠? getter 쓰고 여기 데이터를 표시해야 되니까 get 쓰고 대문자 n자를 여기 대문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 메소드를 호출해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형식을 프로퍼티 형식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프라이빗 선언하고 getter와 setter를 붙여준 것을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넘버라고 쓰시고요. 이렇게 데이터 있는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다 바꿔서 사용해 보는 거죠. 여기 데이터 형식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나중에 FMT도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DTO 점 여기는 두 번째가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라이터죠. 라이터에 해당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 몽고DB에서 썼던 거 DB 형식에서 선언한 내용, 요 이름과 그죠. 얘는 언더바 아이디라는데 요게 이제 틀려요. 이건 넘버로 이렇게 매칭시킬 거라서 넘버를 언더바 아이디로 쓸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골뱅이 아이디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요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데이터, 히트 이렇게 쓴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 자바 이름, 그 다음에 JSP에서 사용하는 프로퍼티 이름을 다 똑같이 쓰면은 헷갈리지 않는다. 되시겠죠? 그렇게 똑같이 쓰도록 하셔서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 막 졸립더라도 그냥 코딩만, 손가락만 옮기면 막 코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졸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DB 했던 건 똑같이 쓰기 때문에. 자, 여기 뒤에 있는 게 라이터라고 썼고요. 라이터 데이트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회수가 히트인 거죠. 히트. 그리고 밑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것은 지우는 거죠. 지워서 사용합니다. 됐죠?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다 됐으면 JSP는 서버 안 돌아도 돼요. 다시 안 돌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몽고DB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데이터가 좀 있네요. 그래도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되게 되고, 클릭하면 이제 글번호에 해당되는 넘겨서 사용하는데, 지금 글번호 디세딩, 최근 글을 하려면 디세딩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형식이 저희 마음에 안 들죠? 이거 날짜 형식 2020년 뭐 한국 시간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그 형식은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형식을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리스트는 다 끌고 왔고요. 형식 만드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이제 그 공짜로 안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래서 태그를 한 개 더 선언합니다. 복수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쓰시고요. 태그 라이브러리 주목하시는데, 프리픽스로 이런 태그들에 해당되는 것을 그 포맷에 해당되는 거다 FMT라고 합니다. 써주시면 되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URI가 나오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예요. FMT. 이걸 선언해 주시면 저희가 그 형식화되어 있는 것을 맞출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날짜, 두 번째는 숫자, 이런 거를 맞출 수 있으세요. 되시겠죠? 맞출 수 있어서 여기에 이제 FMT로 이렇게 이제 그 요거 두 가지를 선언하면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요 빠지면 동작을 안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라이트 데이트 이게 출력할 때에 저희가 라이트 데이트 이렇게 출력하지 마시고 저희가 FMT를 태그를 썼으니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FMT를 이렇게 써놓는 거죠. FMT 써가지고 사용 건데 여기다 FMT 쓰면 형식인데 데이트 형식이에요. 날짜 형식 이렇게 쓰시고요. 밸류가 여기 지금 그냥 쓴 게 밸류예요. 이게 밸류 쌍따옴표를 붙여서 써주신다. 이렇게 밸류라고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밸류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형식을 써야 되는데 형식은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은 자바의 심플 데이트 패턴과 동일하세요. yyyy 점 대문자 점 날짜 형식의 td 썼습니다. 그냥 기본 패턴도 있긴 해요. 슬래시 쓰시고 컨셉 쓰시면 그 FMT에 해당되는 태그를 완성을 했고요. 되시겠죠? 이 패턴은 자바 심플 데이트 자바 책에 보면 자바 심플 데이트가 나오는데 그 패턴과 동일하다. 되시겠죠? 그 날짜가 MM이 분도 MM이기 때문에 소문자 MM은 분을 의미해요. 대문자 MM 써주셔야 되고요.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작성일이 2021년 뭐 6월 23일 이렇게 해서 잘 작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다. 되시겠죠?